나 북한이 싫어. 네. 이런 거 검색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생 가요. 북한 내부 안에 시장,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결국 정보잖아요. 결국은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경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현재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이 네네.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 상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상황이에요? 북한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인트라넷은 있어요. 근데 인터넷도 한계가 있죠. 네. 우선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근데 북한의 네. 평양에 있는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큰 대학들에서 인터넷을 접속을 해요. 근데 네. 단 문제가 뭐냐면요. 네. 검색 키워드가 다 중앙 서버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앙 맞아요. 서버로 네. 올라가서 뭘 검색했는지 맞아요. 다 본다는 네.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 북한이 싫어. 네. 이런 거 검색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통제는 한계 속에서 그러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을 볼 때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위성을 띄우잖아요. 네.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인터넷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저는 2025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정보를 들여보내는 이제 그런 NGO 이제 활동도 하는데 네. 예전엔 저희가 풍선에 실어가지고 이게 열기구처럼 타고 가서 북한에서 뻥 터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네요. 이제는 그게 전 정권 때 이제 그거를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쓰는 핸드폰은 인터넷이 안 돼요. 내부 네. 전화만 되거든요. 문자만 되고. 네네. 근데 북한의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핸드폰을 사용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의 그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잡히는 거고요. 네, 위챗 다 되고요. 시그널도 돼요, 심지어. 아주 그러면 뚫려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경은 네. 뚫려 있어요. 네. 근데 내부로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전파가 안 잡히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위성으로 그럼 전파를 네.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위성으로 만약 전파를 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요. 위성으로 올려가지고 인터넷을 뿌린다 그러면은 그 위성을 올린 회사들이 분명 위성폰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만들죠. 왜냐면 그게 엄청난 큰 그러면 시장이거든요.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북한 안으로. 그러면 그 폰이 북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산 핸드폰은 북한 정부가 자기들의 기술로 해서 전파를 막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기지국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지국을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성폰은 바로 위로 올라가요.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로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런 폰들을 한 100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북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국경은 막아놨지만 위성을 통해서 정보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늘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1000대 핸드폰에 우리가 만든 한반도 메타버스 그 앱을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우리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냐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혁명을 해라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보내줌으로써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혁명을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통제를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 밤에 보지 말라 그래도 지를 쓰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이거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신기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쨌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것이 북한 정부가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를 세뇌하는 거는 오래 못 가는데 스스로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막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북한 사람들이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소식이라든지 사회적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북한 내부 안에 시장,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이제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중국산 핸드폰이죠. 그걸 통화를 하는데 이제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이제 그 숙박업을 하는데 엄청 체인처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각 거점 도시들의 집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집을 옛날에 사고 팔고가 불가능했는데 지금 사고 팔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이제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예를 들어서 청진에 하나, 뭐 함흥에 하나, 라남에 하나 이런
큰 도시들 네. 역 근처에 집을 한 서너 개를 사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전기 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리면 저희는 KTX 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그 거리를 뭐 이틀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충성 고객이 생기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해요. 네네. 대표님이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보부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함흥에 내렸을 때 네. 내가 갖고 꼭 있는 가야 되는 집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그 숙박업소에 가잖아요. 네. 하룻밤 잤어요. 네. 그리고 또 가다가 청진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럼 10밤을 자잖아요. 네. 하룻밤 무료. 아.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야놀자.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그 치킨을 10번 시켜 먹고 쿠폰이요. 네. 바꿔주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10개 시키면 하나 무료. 그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했다고요? 그럼 이미 정보는 다 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정보를 북한이 아무리 뭐 남한 정보를 뭐 차단하고 뭐 보면은 뭐 총살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너무 재밌다. 데이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가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했던 게 뭐냐면요. 네네. 데이터가 결국은 정보잖아요. 그 정보가 인식, 행동을 받고 결국은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경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에 대한 미래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통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위성 때문에. 네. 근데 먼저 남한이 갖고 있는 기술하고 갖고 있는 자본력하고 그리고 이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그 남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게 저는 작은 통일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의 전체 방향, 네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할까? 우선 메타버스 네, 공간을 이게 만드는 거는 지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공간이야 만들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컨텐츠거든요. 네. 어떤 컨텐츠를 실을 거냐. 그러면 컨텐츠는 결국은 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여면은 북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네, 왜냐면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방인인데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을 수 없으니 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넣는 거예요. 탈북민의 스토리를 담아서 북한의 입장의 스토리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게 핵심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저는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그렇게 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전 다를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스토리를 듣고 나가지고 사업적으로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사업 아이템이 되겠네.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라든지 뭐 갈등,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통일됐을 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예상이 되겠네. 네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미리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남한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무르익어서 통일된 시점이 됐을 때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런 통일의 청사진이 있다. 북한 한번 니네 봐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가 자기 뭐 생각을 더 더해가지고 더 완성된 이제 그 밑그림, 통일에 대한 그 뭐랄까 디자인, 그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좋은 통일의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메타버스로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도 보면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각 공간 다른 나라의 서버를 파서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걸 해낸다고 하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의 방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 단순히 북한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옴으로써 접속자들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죠. 돈이 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하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위성만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뛰는 것보다 통일이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라는 구체적인 거를 제시를 해야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동인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요즘 구글 얼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북한의 이제 낮은 선봉 땅을 가상에서 파는 거 아세요? 예. 얼스2 뭐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원산에 있는 땅은 거의 다 팔렸어요. 거의 다 팔렸어요. 가상으로. 그리고 심지어 거기 이렇게 원산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 원산이 거기 항구 도시고 되게 좋아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남한 사람만 산 거, 뭐 미국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거기에 북한 사람도 들어와 사 있어요. 정말요? 구획이 거기가 DPRK하고 이제 북한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땅은 북한 사람이 딴 거예요? 아마 그게 노란자 땅일 거예요. 그걸 아는구나 거기 사니까.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 법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은 돼야겠지만 가상에서 이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NFT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뭐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냐, 그런 다른 이제 논의의 문제인데, 결국은 북한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 마케팅도 이제 옴니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을 가다가 요즘에 이걸 합쳐서 같이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시너지가 훨씬 더 잘 나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뭔가 통일이니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두 개가 그냥 섞여가지고 막 믹스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뭐 막을 수도 없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결국은 흐름을 만들고 트렌드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힘으로는 어느 정도 막고 거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이 그거를 막고 거스를 힘이 저는 이제는 거의 다 소진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도 MZ세대가 있어요. 북한도 아미가 있어요. 북한도 블랙핑크 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BTS를 알고 블랙핑크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정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있고 그 암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20대, 제 또래 뭐 3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5년 후면은 40대, 50대가 되는데 결국 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무리 독재 국가를 해도 중추 세력은 40에서 50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북한 정부의 이제 요직에 올라가고 권력층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아미, 블랙핑크,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런 정보가 자기들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주체들이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야 이게 가능성이 빨라질까요? 우선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 한반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거기 안에 컨텐츠를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이야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할 수 없으니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정보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위성에 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보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거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한다 그러면 이건 인포메이션 월페어예요. 이거는 정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NGO가 해야 돼요. 그 NGO와 기업이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냐면은 스타링크처럼 위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요즘 뭘 하냐면요, 단순히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ESG도 고민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좀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전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호응이 있잖아요. 호응이 있다 그러면 이 호응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지. 호응이 이제 생겼을 때 그걸 정리를 못하면 다시 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호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컬렉팅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컬렉팅하는 그냥 버려버리면 그게 다 중요한 하나의 자료들인데 그래서 그 호응들을 어떻게 컬렉팅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걸 베이스로 그때부터 뭐냐면은 정책을 조금씩 디벨로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이게 저는 북한 사람들도 원하고 남한 사람들도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의 디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그런 고민들 아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합시다 했던 거였어요. 어쩌면 이게 통일을 당기거나 통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되게 간단한 압박하고 못하게 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 아예 북한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무브먼트에, 이 트렌드에 자기들을 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랑 만나서 왜 데이터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해만 된 게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이제 믿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 이성주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번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